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지냈나요?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세계 전래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전래동화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화나 전설에서 발전해서 이루어진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세계 곳곳에 전래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그럼 혜니가 우리 친구들 잠 잘 들 수 있게 세계 전래동화 들려드릴게요. 중국 전래동화 마량의 신기한 붓. 옛날 중국에 마량이라는 소년이 살았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었지. 마량은 늘 그림이 그리고 싶었어. 그래서 서당 선생님에게 부탁했어. 선생님, 붓 한 자루만 빌려주세요. 서당 선생님은 화를 벌컥 내며 말했어. 가난뱅이가 그림이 뭐야? 빌려줄 수 없다. 마량은 이런 일로 기가 죽을 아이가 아니었어. 그날부터 마량은 나뭇가지나 손가락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그렸어. 여러 해가 지나자 마량은 그림을 잘 그리게 되었지만 붓이 없어서 늘 아쉬웠어. 그런데 어느 날 마량이 잠을 자는데 꿈에서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에게 붓을 하나 받았어. 기뻐하다 잠에서 깨보니 손에 붓이 있지 뭐야? 이 붓은 신기한 요술붓이었어. 새를 그리면 새가 되어서 날아오르고 물고기를 그리면 물고기가 되어서 헤엄쳤지. 마량은 요술붓으로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호미도 그려주고 등잔도 그려주었어. 마량의 붓 이야기가 마을 부자의 귀에 들어갔어. 부자는 마량을 자기 집으로 끌고 와서 대뜸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 하지만 마량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부자의 속이 검다는 걸 알았거든. 부자는 화가 나서 마량을 마구간에 가두고 사흘이나 밥을 주지 않았어. 사흘 뒤 부자가 궁금해서 가보니 글쎄 마량이 만두를 맛있게 먹고 있지 뭐야. 마량을 죽이고 붓을 빼앗아야겠다.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힘센 하인 여러 명을 마구간으로 보냈어. 하인들을 본 마량은 사다리를 그려서 마구간을 빠져나온 다음 빠른 말을 그려 그 말을 타고 도망갔어. 부자와 하인들이 따라오자 마량은 활과 화살을 그렸어. 그러고는 핑핑 활을 쏘아서 부자와 하인들을 쫓아버렸지. 마량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았어. 마량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어딘가 빠지거나 망가지게 그렸어. 온전하게 그리면 진짜가 되었기 때문이야. 어느 날 마량이 학을 그렸는데 눈 자리를 비워놓았어. 그런데 먹물 한 방울이 똑 하고 눈 자리에 떨어지는 바람에 학은 눈이 생겨서 훨훨 날아가 버렸지. 마량의 부디야기는 왕의 귀에도 들어갔어. 왕은 마량을 불러들여서 말했어. 마량아, 그림을 그려라. 마량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왕이 싫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왕은 화가 나서 마량을 옥에 가두고는 마량의 붓을 빼앗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왕이 황금산을 첩첩이 그렸더니 바위산이 되어서 와르르 무너졌어. 또 금덩어리를 길고 길게 그렸더니 무시무시한 뱀으로 변해서 왕에게 와락 덤벼들었지. 하는 수 없이 왕은 마량을 풀어주고 붓을 돌려주었어. 그리고
금과 은을 잔뜩 주며 말했지. 마량아, 바다를 그려보아라. 마량이 붓을 휘두르자 푸른 바다가 생겼어. 물고기가 없구나. 마량이 점을 몇 개 찍자 온갖 물고기가 뛰놀았어. 배를 한 척 준비하라. 마량이 배를 그리자 왕은 왕자와 공주, 신하들을 거느리고 배에 올라탔어. 배가 천천히 나아가자 왕이 말했어. 마량아, 바람을 더 세게 해. 마량이 바람을 더 그리자 배가 마구 흔들렸어. 마량아, 그만! 이제 제발 그만해! 마량은 못 들은 채 바람을 더 크게 그렸어. 그러자 거센 바람에 배가 벌렁 뒤집히더니 산산조각이 나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지. 그 뒤 마량은 어디론가 사라져 아무도 볼 수 없었대. 러시아 전래동화 아름다운 바실리사. 옛날에 한 상인에게 바실리사라는 딸이 있었어. 바실리사가 8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엄마는 세상을 뜨기 전에 바실리사에게 인형을 주며 말했어. 이건 엄마의 사랑이 담긴 인형이란다. 바실리사,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형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달라고 하렴. 얼마 뒤 상인은 딸이 둘 있는 과부와 결혼했어. 새엄마와 의붓 언니들은 아름다운 바실리사를 샘내어 온갖 힘든 일을 시켰어. 하지만 바실리사는 힘든 일을 다 해냈어. 엄마가 준 인형 덕분이었지. 어느 날 상인이 먼 나라로 장사를 하러 떠났어. 새엄마는 숲 근처에 있는 집으로 재빨리 이사했지. 숲에는 바바야가의 오두막이 있었는데 바바야가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무서운 마귀 할멈이었어. 이사를 한 뒤 새엄마는 바실리사를 숲으로 자주 보냈어. 하지만 바실리사는 그때마다 말짱하게 살아 돌아왔어. 엄마가 준 인형 덕분이었지. 어느 가을밤, 새엄마는 딸들에게 일감을 주었어. 큰딸은 레이스 뜨기, 둘째 딸은 양말 뜨기, 셋째 딸 바실리사는 실잡기를 시켰어. 집안 불을 죄다 끄고 딸들 방에만 양초를 켰지. 그러다 양초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 언니 하나가 심지를 살리는 척하다 촛불을 꺼뜨렸어. 집에 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언니가 말하자 새엄마가 바실리사에게 말했어. 바실리사, 얼른 바바야가에게 가서 불을 얻어오렴. 바실리사는 인형에게 먹을 것을 주며 말했어. 인형아, 나를 도와줘. 바실리사, 겁내지 말고 바바야가에게 가렴. 내가 주머니에 있는 한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해. 바실리사는 숲으로 가서 하루를 꼬박 걷고 다음날 저녁이 되어 바바야가의 오두막에 이르렀어. 오두막 울타리는 사람 뼈였고 해골이 울타리에 꽂혀 있었지. 바바야가는 절구를 타고 나타나 물었어. 킁킁, 넌 누구냐? 바실리사예요. 언니들이 불을 얻어오라고 했어요. 시키는 일을 다 하면 불을 주마. 하지만 제대로 못하면 잡아먹을 테다. 바바야가는 바실리사에게 저녁밥을 차리라고 했어. 바실리사가 차린 밥을 잔뜩 먹고 나서 바바야가는 말했어. 내일 마당 쓸고 청소하고 저녁밥 준비하고 빨래하고 밀 한 자루에 섞여 있는 콩을 골라놓아라. 제대로 못하면 잡아먹을 테다.
바실리사가 인형에게 음식을 주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인형이 말했어. 아름다운 바실리사, 저녁 먹고 기도하고 푹 자렴. 아침이 되자 바바야가는 절구를 타고 나갔어. 할 일이 너무 많아 바실리사는 어쩔 줄 몰랐지. 그런데 인형이 금방 다 해치우더니 이러는 거야. 아름다운 바실리사, 저녁만 준비하면 돼. 저녁이 되자 바바야가가 돌아와 꼼꼼히 살피고 외쳤어. 내 충실한 하인들아, 밀을 갈아라. 그러자 손 세 쌍이 나타나 밀을 들고 사라졌어. 바바야가는 저녁밥을 먹더니 말했어. 내일도 똑같이 일해라. 콩에서 양귀비씨도 골라내고. 바실리사는 인형에게 또 먹을 것을 주었어. 인형이 다 먹더니 말했지. 아름다운 바실리사, 저녁 먹고 기도하고 푹 자렴. 다음 날 아침, 바바야가가 절구를 타고 나가자 인형은 금방 모든 일을 마쳤어. 바바야가는 집에 돌아와 꼼꼼히 살펴보고 외쳤어. 내 충실한 하인들아, 양귀비씨로 기름을 짜라. 그러자 손 세 쌍이 나타나 양귀비씨를 가져갔어. 바바야가가 저녁을 먹은 뒤 물었어. 바실리사, 내가 시킨 일을 어떻게 다 했지? 돌아가신 어머니의 축복 덕분이에요. 뭐라고? 어서 꺼져, 이 축복받은 아이야! 그러더니 바바야가는 울타리에서 타오르는 해골을 집어서 바실리사에게 주었어. 이 불을 의붓 언니들에게 갖다 주렴. 바실리사는 불타는 해골을 가지고 집으로 갔어. 난생 처음 새엄마와 언니들에게 환영받았지. 내가 떠난 뒤 집에서는 불을 피울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해골을 갖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해골의 두 눈이 이글거리더니 새엄마와 언니들을 태우기 시작했어. 아침이 되자 새엄마와 언니들은 다 타서 재가 되었지. 바실리사는 마당에 해골을 묻고 시내로 갔어. 바실리사는 어느 할머니에게 부탁하여 함께 지내게 되었어. 어느 날 바실리사가 할머니에게 말했어. 아마를 사다 주세요. 물레질을 할게요. 바실리사가 물레질을 하자 고운 실이 나왔어. 그 실로 바실리사는 고운 아마천을 짰지. 할머니, 이걸 팔아서 돈을 가지세요. 아니다. 이런 아름다운 천은 임금님께 드려야지. 할머니는 아마천을 임금님에게 바쳤어. 임금님은 아마천으로 옷을 만들라고 명령했지만 아무도 만들지 못했지. 임금님은 할머니를 불러 말했어. 실을 잣고 천을 짠 사람은 옷도 지을 수 있을 거요. 바실리사는 아마천으로 옷 12벌을 지었어. 임금님이 옷을 보고 말했지. 바느질한 사람을 직접 보고 싶소. 바실리사를 보자 임금님은 한눈에 반했어. 아름다운 바실리사,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임금님은 바로 바실리사와 결혼했지. 나중에 상인은 이걸 알고 무척 기뻐했어. 바실리사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궁전에 모시고 살았어. 엄마가 준 인형도 물론 늘 함께였지. 나이지리아 전래동화 거북이의 줄다리기. 거북이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 코끼리, 하마, 나, 우리 셋이 최고야. 우리는 힘이 똑같거든. 코끼리와 하마가 그 소리를 듣고 비웃었어. 거북이가 그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북이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 좋아.
내 힘을 보여주겠어. 거북이는 숲으로 코끼리를 찾아가 말했어. 이봐, 친구, 나 왔어. 코끼리는 거북이의 말이 어이가 없었어. 너 누구한테 친구라는 거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나가 떨어질 녀석이. 코끼리의 말에 거북이가 말했어. 흥,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내일 아침에 줄다리기를 해서 누가 더 힘센지 겨뤄보자. 코끼리는 화가 나 씩씩대며 말했어. 그래,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마. 거북이는 굵고 긴 덩굴을 자르더니 한쪽을 코끼리에게 주며 말했어. 난 저쪽에서 반대쪽 끝을 잡고 있을게. 내일 아침에 줄이 흔들리면 잡아당기기 시작해. 줄다리기에서 비기면 우리는 서로 친구야. 좋아. 내일 거북이 내 코를 납작하게 해주마. 코끼리는 거북이를 비웃으며 말했지. 거북이는 나머지 덩굴 한쪽을 잡고 강으로 갔어. 이봐, 친구, 나 왔어. 하마가 화를 버럭 내며 말했어. 누구더러 친구래? 조그만 거북이 주제. 하마의 말에 거북이가 말했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내일 아침에 줄다리기를 해서 누가 더 힘센지 겨뤄보자. 그래, 해보자.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마. 거북이는 덩굴 한쪽을 하마에게 주면서 말했어. 내일 아침에 줄이 흔들리면 잡아당기기 시작해. 줄다리기에서 비기면 우리는 서로 친구야. 좋아. 내일 내 코를 납작하게 해주마. 하마도 거북이를 비웃으며 말했어. 다음 날 아침 거북이가 줄을 흔들자 코끼리도 하마도 얼른 줄 한쪽 끝을 잡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어. 하지만 하루 종일 잡아당겨도 승부가 나지 않았어. 거북이는 그동안 음식도 먹고 푹 쉬었지. 저녁 때가 되자 거북이는 칼로 줄을 댕강 잘랐어. 그러자 코끼리도 하마도 철퍼덕 나동그라졌어. 거북이는 코끼리에게 갔어. 코끼리가 아픈 다리를 문지르며 말했지. 내가 힘이 이렇게 센지 몰랐어. 내 말이 맞아. 우린 힘이 똑같아. 이제 우린 친구야. 거북이는 하마에게도 갔어. 하마도 아픈 머리를 만지며 말했지. 몸집이 크다고 힘이 센 건 아닌가 봐. 내 말이 맞아. 우린 힘이 똑같아. 이젠 우린 친구야. 이제 셋은 서로 친구라고 부르며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데. 일본 전래동화 복숭아 동자 모모타로.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 하루는 할머니가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는데 커다란 복숭아가 둥실둥실 떠내려오지 뭐야. 복숭아를 보고 할머니가 말했어. 맛있는 복숭아면 이리 오고 넓은 복숭아면 저리 가라. 그러자 복숭아가 둥실둥실 할머니 쪽으로 왔어.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같이 먹어야지 라고 하며 복숭아를 건져 집으로 가져왔지. 집에 돌아와 할머니는 말했어. 할아버지, 오늘 강에서 커다란 복숭아를 주었어요. 우리 함께 먹읍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복숭아를 절반으로 자르자 그 속에서 귀여운 사내아이가 나왔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복숭아에서 태어났다고 모모타로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소중하게 길렀지. 모모타로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 15살이 되자 모모타로가 말했어. 도깨비 섬의 도깨비들이 사람들을 잡아간대요.
도깨비 섬에 가서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깜짝 놀라 말렸지만 모모타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나무 몽둥이를 만들어주고 할머니는 수수경단을 잔뜩 빚어주며 말했어. 모모타로야, 잘 다녀오거라. 기다리마. 배웅을 받으며 모모타로는 씩씩하게 집을 떠났지. 한참 가다가 모모타로는 개를 만났어. 개는 모모타로에게 수수경단을 달라고 했어. 개에게 수수경단을 하나 주었더니 모모타로를 따라 나섰어. 둘이 한참 가다가 원숭이를 만났어. 원숭이도 모모타로에게 수수경단을 달라고 했어. 원숭이에게 수수경단을 하나 주었더니 모모타로를 따라 나섰어. 셋이 한참 가다가 꿩을 만났어. 꿩도 모모타로에게 수수경단을 달라고 했어. 꿩에게 수수경단을 하나 주었더니 꿩도 모모타로를 따라 나섰어. 모모타로는 개, 원숭이, 꿩과 함께 도깨비 섬으로 갔지. 모모타로 일행이 도깨비 섬에 도착하니 커다란 문이 닫혀 있었어. 퍼드덕! 꿩이 날아 들어가서 문을 열었어. 모모타로는 개와 원숭이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지. 그러자 도깨비들이 덤벼들었어. 모모타로는 도깨비들에게 나무 몽둥이를 휘둘렀어. 개는 물어뜯고 원숭이는 핥히고 꿩은 쪼았지. 모모타로도 개도 원숭이도 꿩도 수수경단을 먹은 덕분에 힘이 무척 셌어. 도깨비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쳤어. 마침내 모모타로는 도깨비 우두머리를 잡고 잡혀있던 사람들을 모두 구해냈단다. 모모타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와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대. 영국 전래동화 톰, tit, 톳. 옛날 어떤 부인이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 하루는 파이를 5개 구웠는데 너무 딱딱해서 찬장에 두었다 저녁에 먹기로 했지. 저녁이 되자 부인이 딸에게 말했어. 얘야, 파이를 하나 가져오렴. 그러자 딸이 말했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부인은 기가 막혀 물레질을 하며 노래를 했어. 내 딸은 오늘 파이 5개를 먹어치웠다네. 내 딸은 오늘 파이 5개를 먹어치웠다네. 왕이 지나가다가 노랫소리를 듣고 물었어. 부인,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요? 부인은 창피해서 가사를 바꾸어 불렀어. 내 딸은 오늘 실 5타래를 잤다네. 내 딸은 오늘 실 5타래를 잤다네. 왕이 놀라며 말했어. 참 대단하구려. 당신 딸을 아내로 삼고 싶소. 1년 중 11달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도 좋소. 다만 마지막 달은 날마다 5타래씩 실을 자아야 하오. 그렇지 못하면 죽을 것이요. 딸은 왕과 결혼해서 11달 동안 잘 지냈어. 드디어 11번째 달의 마지막 날, 왕은 왕비를 처음 보는 방으로 데려갔어. 그곳에는 물레와 의자 하나만 있었지. 내일부터 아침마다 음식과 아마를 줄 테니 당신은 밤까지 실 5타리를 짜도록 하오. 그렇게 못하면 죽게 될 것이오. 왕이 방을 떠나자 왕비는 울음을 터뜨렸어. 그때 작고 새까만 괴물이 나타나 물었어. 왕비님, 왜 우세요? 왕비는 파이와 실 5타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걱정 말아요. 내가 아침마다 아마를 가져가 실을 자아서 밤이 되면 실 5타래를 가져다 드릴게요. 대신
왕비님은 밤마다 3번씩 내 이름을 맞춰보세요. 한 달이 지나도 못 맞히면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왕비는 어쩔 수 없이 괴물 말대로 하기로 했어. 다음 날 아침, 왕은 왕비에게 음식과 아마를 갖다 주고 방을 나갔어. 왕비가 문을 잠그자 괴물이 나타나 아마를 가져가고 저녁이 되자 찾아와 실 5타래를 주며 물었어. 왕비님, 내 이름이 뭘까요? 빌 아닐까? 아니요. 그럼 네드? 아니요. 아, 알았다. 마크 맞지? 천만에요. 왕비님, 내일 다시 올게요. 괴물은 꼬리를 흔들며 사라졌어. 밤에 왕이 와보니 아마실 5타래가 있었지. 왕은 왕비에게 아침마다 아마와 먹을 것을 갖다 주었어. 새까만 괴물은 아침마다 아마를 가져가서 저녁이 되면 실 5타래를 갖고 나타났지. 날마다 왕비가 온갖 이름을 댔지만 그때마다 괴물은 아니라고 했어. 내일이면 한 달이 되는데 여전히 왕비는 괴물의 이름을 맞히지 못했어. 왕비님, 이제 단 하루 남았어요. 괴물의 말에 왕비는 겁이 났지만 티를 내지 않았지. 그날 밤 왕이 왕비에게 와서 말했어. 오늘은 여기서 같이 저녁을 먹겠소. 왕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 왜 그러세요? 글쎄, 오늘 숲으로 사냥을 갔는데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겠소? 보니까 작고 새까만 괴물이 구멍 속에서 물레를 돌리며 이런 노래를 하는 거요. 절대 알 리가 없지. 내 이름은 바로 톰티톳. 왕비는 정말 기뻤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 그 다음날 아침에도 새까만 괴물은 아마를 가져가서 저녁에 실 5타래를 만들어 왔어. 왕비님, 내 이름이 뭐죠? 솔로몬? 아니요. 그럼 제비디? 아닌데요. 괴물은 기쁜 얼굴로 의기양양하게 말했어. 천천히 하세요. 당신은 곧 내 아내가 될 테니까. 그러자 왕비는 웃으며 말했어. 절대 알 리가 없지. 내 이름은 바로 톰티톳. 괴물은 화들짝 놀라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대. 이집트 전래동화 새끼 돼지 마퀴나새. 엄마 돼지에게 새끼 돼지 5마리가 있었어. 막내인 마퀴나새는 되바라진 데다가 혼자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지. 마퀴나새는 영악한 아이라는 뜻이야. 무더운 여름날 식구들이 더위에 지쳐 잠들자 마퀴나새는 살그머니 밖으로 나갔어. 마퀴나새가 쟁걸음으로 걸어가는데 당나귀가 나무 그늘에서 풀을 뜯다가 말을 걸었어. 어딜 그리 바삐 가니 마퀴나새? 무슨 상관이야. 너처럼 귀만 긴 짐승한테 내가 꼭 대답을 해야 하나? 마퀴나새의 건방진 말에 당나귀는 화가 났어. 하지만 마퀴나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걸었어. 이번에는 거북이가 마퀴나새를 보고 말을 걸었어. 어딜 그리 바삐 가니 마퀴나새? 무슨 상관이야. 발을 질질 끌며 걷는 주제에. 마퀴나새의 건방진 말에 거북이는 어이가 없었어. 하지만 마퀴나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걸었어. 연못가에서 개구리가 마퀴나새에게 말을 걸었어. 어딜 그리 바삐 가니 마퀴나새? 입만 커다래서 개굴개굴 우는 주제에 뭐가 궁금해? 마퀴나새의 말에 개구리가 기막혀 한마디 했어. 맙소사, 넌 참 건방지구나.
동물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마디씩 하자 마키나새는 짜증이 나서 딴 길로 가기로 했어. 울타리를 넘어 채소밭으로 갔지. 채소밭에는 맛난 당근이 가득했어. 마키나새는 맛난 걸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이걸 어째? 그만 주인에게 들켜버렸지 뭐야. 주인이 개에게 말했어. 저기 마키나새가 또 왔다. 가서 잡아. 개가 멍멍 짖으며 마키나새에게 달려왔어. 마키나새는 헐레벌떡 도망치기 시작했어. 도망치던 마키나새는 개구리에게 부탁했어. 개구리야, 개구리야, 나 좀 도와줘. 입 꿰매느라 바쁜데 널 어떻게 돕니? 마키나새는 계속 도망치다 거북이에게 부탁했어. 거북아, 나 좀 도와줘. 발을 질질 끌며 걷는데 널 어떻게 돕니? 마키나새는 계속 도망치다 당나귀에게 부탁했어. 당나귀야, 나 좀 도와줘. 귀 고치느라 바쁜데 널 어떻게 돕니? 마키나새는 결국 개에게 따라잡혔어. 다행히 개는 마키나새의 엉덩이를 한번 꽉 물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마키나새는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 그걸 보고 엄마가 물었지. 마키나새, 어디 갔다 오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산책 좀 했어요. 마키나새는 엄마에게도 건방지게 말했어. 엄마는 기가 막혀 한마디 일러주었어. 마키나새, 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진짜 똑똑한 사람은 절대 남의 단점을 말해서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단다. 꼭 기억해두렴. 티베트 전래동화 황금을 쏟아내는 돌사자. 옛날 티베트에 아들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욕심이 많고 동생은 착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은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고는 동생에게 말했어. 이제 집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가거라. 이 말에 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어. 내가 이토록 욕심이 많은 줄 미처 몰랐구나. 나도 내 동생하고 같이 나가마. 어머니와 동생은 집을 나와 산기슭에 있는 빈집에서 살기 시작했어. 동생은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어머니를 모셨지. 어느 날 동생은 나무하러 갔다가 커다란 돌사자를 발견했어. 이 산을 지키는 수호신인가 보네. 그날 동생은 장에서 나무를 팔아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 초 2자루를 샀어. 다음 날 동생은 나무하러 가서 돌사자 앞에 초를 켜고 절을 했어. 그러자 돌사자가 입을 벌려 말을 하지 뭐야? 넌 누구인데 나에게 절을 하느냐? 저는 저 아래 오두막에 살고 있는 나무꾼입니다. 돌사자님 덕분에 저와 어머니 모두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에 절을 했습니다. 참 착하구나. 내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내일 큰 통을 하나 갖고 오너라. 다음 날 동생이 큰 통을 갖고 찾아가자 돌사자가 말했어. 통을 내 앞에 놓아라. 내가 황금을 줄 테니 통에 황금이 가득 차기 전에 그만이라고 외쳐라. 황금이 땅에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알겠느냐? 말이 끝나자 돌사자 입에서 황금이 나오기 시작했어. 동생은 돌사자가 하라는 대로 했어. 그래서 큰 통에 가득 황금을 갖게 되었지. 동생은 황금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단다. 그런데 그 소문이 형의 귀에 들어갔지 뭐야. 형은 동생을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 동생은 사실대로 전부 이야기해 주었어. 형은 곧장 장에 가서 큰 통과 초 2자루를 샀어. 그러고는 산으로 돌사자를 찾아갔어.
형이 초를 켜고 절을 하자 돌사자가 물었지. 넌 누구냐? 왜 내게 절을 하느냐? 저는 며칠 전 황금을 받아간 나무꾼의 형입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제게도 황금을 주십시오. 너도 통에 황금이 가득 차기 전에 그만이라고 하거라. 하지만 형은 돌사자의 말대로 하지 않았어. 마침내 황금이 통에서 넘쳐 땅으로 떨어지자 돌사자 입에서는 더 이상 황금이 나오지 않았어. 내 목에 큰 금덩이가 걸렸구나. 손에 넣어 꺼내거라. 돌사자 말에 형은 얼른 돌사자 입에 손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돌사자가 손을 꽉 물고 놓지 않는 거야. 그 사이에 통에 있던 황금은 돌이 되고 말았지. 형이 돌아오지 않으니 형의 아내가 찾아왔어. 형의 아내는 형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빌고 또 빌었지만 돌사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형의 아내는 남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 그러다 보니 형네 집은 점점 가난해졌지. 형의 아내는 집에 있는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 어느 날 형의 아내가 빈손으로 와서 울며 말했어. 여보,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걸 살 돈도 없다고요. 그 말을 듣고 돌사자가 껄껄 웃었어. 그 틈에 형은 얼른 손을 뺐지. 형은 아내와 함께 동생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어. 동생은 형한테도 황금을 나누어 주었단다. 그 뒤로 형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이좋게 살았대. 프랑스 전래동화 악마에게 영혼을 판 대장장이. 옛날에 앙토냉이라는 대장장이가 살았어. 가난하지만 착해서 착한 가난뱅이라고 불렸지. 며칠째 일거리가 없어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악마가 대장간에 들어와 말했어. 잘 있었나 착한 가난뱅이. 자네가 원하면 일거리를 많이 주겠네. 나한테 자네 영혼만 준다면 말이야. 앙토냉은 아들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기로 했어. 앙토냉은 착하기는 해도 어리석지는 않았어. 얼마 동안 부자로 살게 해줄 거요, 악마 양반? 10년 동안 부자로 살게 해주지. 너무 짧소. 자식들이 크는 걸 보고 싶소. 그럼 15년을 부자로 살게 해주지. 20년. 싫으면 그만두시오. 그냥 가난하게 살겠소. 좋아, 20년. 여기 서명이나 해. 악마는 종이를 내밀며 말했지. 그날 이후 앙토냉의 대장간은 늘 손님이 북적거렸어. 아들들은 자라서 대장간에서 일을 배웠지. 악마와 한 계약만 없었으면 앙토냉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을 거야. 어느 날 밤 추레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 와서 노새의 발에 편자를 박아달라고 했어. 노인이 돈을 내려 하자 앙토냉은 받지 않았어. 가난한 노인을 돕고 싶어서 일을 한 거였으니까. 그러자 노인이 말했어. 자네는 착한 사람이군. 그럼 소원을 2가지 말해보게나. 앙토냉은 웃으며 말했어. 글쎄요, 정 그러시면 우리 집 벚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제 허락 없이 내려올 수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 안락의자에 앉은 사람 또한 제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없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아, 자네 소원대로 될 걸세.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웃으며 떠났지. 어느덧 악마와 약속한 20년이 되었어. 악마는 대장간에 와서 앙토냉에게 말했어. 20년이 되었어. 자, 어서 가자고. 그럼요. 약속은 지켜야지요. 조금만 기다리면 방앗간 주인이 주문한 수레바퀴를 마무리하고 당신을 따라가겠소. 그동안 우리 집 벚나무에 올라가 버지라도 따서 드시겠어요?
그래 볼까? 악마는 벚나무에 올라가 잘 익은 벚지를 따먹기 시작했어. 어느덧 저녁이 되자 앙토냉이 말했지. 자, 갑시다, 악마 양반. 난 준비가 됐소.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이람? 아무리 해도 악마는 벚나무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어. 악마는 앙토냉에게 내려가게 해달라고 애걸했어. 악마 양반, 내게 20년을 더 주시오. 그럼 나무에서 내려오게 해드리지. 악마는 하는 수 없이 앙토냉에게 20년을 더 주었어. 이제 앙토냉은 아들들에게 대장간을 물려주고 쉬엄쉬엄 일을 했어. 드디어 악마와 약속한 20년이 다시 흘렀어. 악마가 또 앙토냉을 데리러 왔지. 앙토냉, 이제는 정말로 가야 할 시간이야. 그럼요. 약속은 지켜야죠. 다만 나무꾼이 주문한 도끼의 담금질만 끝내면 당신을 따라가겠소. 그동안 우리 집 안락의자에서 앉아서 좀 쉬시겠어요? 그래 볼까? 악마는 안락의자에 앉더니 곧 잠이 들었어. 어느덧 저녁이 되자 앙토냉이 말했어. 자, 갑시다, 악마 양반. 난 준비가 됐소. 그런데 악마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 몸이 안락의자에서 떨어지지를 않았지. 얄미운 앙토냉! 악마는 앙토냉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계약서를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렸어. 대장장이 앙토냉이 못된 악마를 이긴 거야.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세계 전래동화 8가지를 들려주었어요. 어땠나요, 친구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쏙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였길 바라며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좋은 꿈 꾸어요. 안녕.